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대응 잘 하셨어요, 시청자님? 예. 네,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드릴까요? GNC 에너지. 네, GNC 에너지 사셨군요. 매수가 알려주세요. 13,800원에 그 40% 비중입니다. 13,800원에 사셨고요. 40% 예. 들고 계십니다. 예.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뭐 매수원 뒤로는 좀 빠졌는데요. 네. 요 GNC 에너지라 회사에 대해서 뭐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알고 싶고요. 네네. 요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좀 내가 좀 오래 좀 갖고 있어도 될 만한 회사인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오래 갖고 갈 의향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체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NC 에너지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4.85%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11,900원에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좀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저희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진우리 전문가 평가 점수 보여주세요. 네, 신재생 에너지로 알려져 있는 이 GNC 에너지입니다.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들어서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 지금 자리 65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 이어서 확인합니다. 네, 펀더멘털이 3점이고요. 모멘텀과 차트, 매수 시기는 2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님, 점수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안정성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어느 스테디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훨씬 기업 가치 측면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향후 이 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올라간 거는 사실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그런 모습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원래 좀 나와 있은 한 3점 정도씩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점으로 좀 깎인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수급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네거티브한 요인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성장성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수급 쪽에서 다만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정훈 차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견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네, 앞서서 하재누리 전문가 65점으로 평가가 나왔고요. 나머지 항목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펀더멘털이었습니다. 네, 점수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70점으로 평가됩니다. 항목별 점수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펀더멘털 동일하죠. 3점이고요. 모멘텀 4점으로 보고 계세요. 또 차트와 매수 시기는 동일합니다. 2점 평가됩니다. 네,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모멘텀 어느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열병합 그 발전기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좀 넓게 봐서는 사실 뭐 사물 인터넷 같은 쪽에도 부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뭐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뭐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뭐 그렇게 뭐 주가가 뭐 고평가됐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다만 이제 사신 가격대가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너무 추격 매수를 고점에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래도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은 좋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인터넷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바이오가스 부문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하재누리 전문가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앞서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들어갔다라고 보셨어요. 게다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니까 펀더멘털 측면이나 모멘텀 측면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가스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들 나옵니다. 지금 사업 어떻게 좀 영위되고 있는 건지 살펴주세요. 네, GNC 에너지는 그 IT 분야의 비상용 발전기 시장에서 마켓 점유율이 1위 업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차피 이제 그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 이제 그 언급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성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는데 이 성장성이 이 기업의 주가 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동조를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이오가스 부분의 매출이 증가되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앞으로도 현재처럼 2, 3년 전보다 지금 좋아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 꾸준하게 그 기업 가치는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는 그런 종목이죠. 또 빅데이터 연계된 산업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실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 또 외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그걸 이제 설립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가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치를 좀 확인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 이제 6월 이후의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IDC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설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주가 들어오겠죠. 수주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GNC 에너지에서는 외형 성장과 실질 가치 증가에 조건식이 갖춰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아까 잠깐 언급됐던 바이오 가스 부분, 이제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되는데 어차피 향후 계속 갈수록 현재처럼 진행되는 에너지 뭐 이런 상황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그 논리라면은 뭐 그런 쪽에서 움직임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자기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건 아주 정석적으로 기업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외부 차입금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늘고 외부 차입금이 줄어들면 이걸 우리가 이제 큰 카테고리로 안정성에서 찾는 부분인데요. 안정성은 분명히 개선되고 안정감이 더해지는 종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잠깐 그 화면을 통해서 준비한 그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GNC 에너지의 그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되는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을 화면에 올려놨는데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6.8%, 2012년이죠. 그 작년에 8.5%, 올해는 아직은 뭐 예상입니다만 9.95%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영업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거고 이 기업이 속한 그 산업 자체가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최근 계속해서 2011년부터 순이익률이 증가되면서 현재 순이익률 예상이 한 8.1% 되는데요. 이건 2011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확인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기 자본 비율이 6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단순 61% 많을까, 뭐 작은가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작년에 36% 또 61% 이렇게 늘어난다면 생각보다 커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 분명히 30%에 있었던 그러한 그 자기 자본 비율이 작년에 60% 위로 훌쩍 올라섰다는 건 그만큼 재무 안정성이 탄탄해졌다는 거고요. 그 밑에 차입금 의존도는 절반 정도로 줄었죠. 27%로 줄어 있기 때문에 특히라도 그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런 게 동시에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이 수익이 기업 안에 내부에 유보되는 거지 밖으로 나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한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화면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조건 또 이 기업의 향후 성장성 이게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GNC 에너지는 물론 기관이 일부 뭐 입질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작은 그런 수량을 사고는 있습니다만 안정성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은 좀 작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은 그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걸림돌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체결 강도라고 하는 측면이 제가 많이 언급드리는 말씀인데 바닥권에 분명히 그 근접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GNC 에너지의 현재 체결 강도를 보면은 바닥권, 그러니까 50선에 내려서 있거든요. 근데 50선에 내려서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고점, 체결 강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서 있기 때문에 아마 10중 8구 정도는 뭐 10중 8구는 안 가더라도 한 10중 7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10중 7 정도는 저점을 확인하고 우선 주가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 체결 강도의 안정적인 반등 기조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일 이 종목이 하락해서 캔들을 보게 되면 하락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하락 양봉.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락하면 음봉, 양봉밖에 안 보지만은 그걸 네 가지로 나누면 하락 음봉이 있는데 하락 음봉은 아침 시초가보다 종가가 좀 낮죠. 근데 어제 종가보다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이 아주 좁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전환 신호로서 인식 가능한 모습인데 그걸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주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주될 수 있는 수주권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어필되면 뭐 어필되고 물론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가능성을 뭐 항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 수주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DC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좀 시간을 두고 멀리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그런 부분까지 보였을 때 이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있다면 공격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는 게 이 종목의 향후 기대감이자 현재에서는 아직까지는 네거티브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이런 부분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음, 그늘과 또 명암을 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자리를 대응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갖고 위쪽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사신 가격이 높습니다. 13,800원. 일단은 거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13,800원 화면에 차트 잠깐 좀 잡아주시면은 이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가로선입니다. 가로선. 이 가로선인데 이거를 조금 길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다가 긴 기간을 통해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샀던 매수세들은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시점이 아니셨던 거죠. 자, 여기 이 화면 보시게 되면 첫날 신규 상장될 때 거래된 가격권대가 14,000원권 바로 전후 가격권대입니다. 그럼 그 가격이 오면 10중 8구 투자자들은 팔게 돼 있습니다. 전고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삼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가격권에서 매수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2,000원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11,900원이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다시 올라갔을 때 14,000원 가격권에 갔을 때 기존에 물려있던 또 앞에서 못 팔았던 이 매수세들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한번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들어오는 종목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권에 왔을 때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시청자님이 13,8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아주 속된 말로 남는 거 없는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만 남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매매를 한 번쯤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많으세요. 이 개별성 종목을 향후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40% 이렇게 실어버리면은 변화가 안 나오게 되면 매번 그 자리라면 매매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14,000원권을 일단 매도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14,000원권에 매도를 하셔서 다시 이 종목을 사실 때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기본적인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니까 그걸 빌미삼아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때 따라붙을 수 있는 상황은 될 겁니다. 다만 그때도 비중은 한 15% 정도 낮춰서 보신다면 기회가 좀 더 생길 수 있을 거고요. 현 상태에서 만약에 지수, 시장 다 망가져서 잘못돼서 내려온다면 손절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11,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전략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이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반등이 나와서 고민되신다면 그때 또 전화 주셔도 좋고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GNC 에너지였습니다. 한번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하재누리 전문가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이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정훈 차장은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이 문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882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SK케미칼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으세요. 76,000원이고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이 매도 시점을 놓쳐서 지금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감가가 56,000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차장님 답변 주세요.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지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틸리티 사업, 뭐 바이오 디젤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수지 사업 쪽이 이제 사실 그동안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유틸리티 쪽하고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백신 사업 쪽입니다. 백신 사업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올해 한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폐렴 백신을 이제 해외 수출하면서 그 폐렴 백신이 결국은 뭐 향후 한 2,500억 정도의 어떤 규모를 매출을 갖다 줄 것이다.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했는데요. 백신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독감 백신이나 뭐 수도 백신, 그다음 폐렴 백신들이 지금 뭐 임상 3상 등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SK케미칼의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특성상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이거나 뭐 크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사신 가격이 높고 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는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사신 가격대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가 반등 시에는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대 진입하면은 매도를 하고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손실 축소화를 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신 가격이 76,000원인데 오늘 57,600원이거든요. 아주 길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76,000원대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뭐 4년 가까이를 지금 기다리신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냥 뭐 오신 가격대까지 그냥 기다리신 전략이 좋지 않고요. 반등 시 일단은 왜냐하면 가격 자체를 높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 상태로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자, 일단은 지금 요 지지선이 여기 뭐 한 57,000원 선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설사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어떤 뭐 백신 쪽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76,000원이 가격이시긴 하지만 한 72,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 7만 원대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은 상당히 좀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지만 다시 7만 원대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뭐 7만 원대 좀 목표가로 잡으시고 한 72,000원 정도를 1차 매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회사나 어떤 수익성 개선이나 뭐 회사의 어떤 성장성 분명히 있는 회사니까 지금까지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목표가를 뭐 7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유를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7만 원 회복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꼭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매도가 7만 2천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님 또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답답하신가요? 태웅이요. 태웅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많이 높아요. 31,000원에 30%요. 아, 네. 시청자님 이게 최초 매수가신가요? 물량을 늘리시진 네. 않으셨죠? 예, 비중은 안 늘렸는데요. 네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그쵸. 추가 매수해도 될까? 아, 지금 자리에서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네네네. 아,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풍력 관련주들도 간다 하고 참 많이 못 간 흐름인데, 매수가가 31,000원 굉장히 높으신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장 고민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투자 기간을 좀 정해두셨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망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두 분 중에는 어느 분 연결해드릴까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네. 이 태웅은 사실 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뭐 아시는 대로 이제 풍력 설비 관련된 그런 업체, 또 뭐 선박 엔진 부품 관련된 업체. 근데 우리가 이제 알기는 풍력 관련 단조 업체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사실은 내고 있어요. 계략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그 이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 이 종목이, 이 태웅이라는 종목이 상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 한 말경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작년 그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20% 늘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그 실적 시즌에 실적이 너 좋니 나쁘니 물어봐서 좋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일단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을 발표한 그 시점에 5월 들어서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섹터 종목군들은 실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실적 갖고도 먹히지 않는 종목군들은 조금 시장에서 관심 밖으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전혀 안 삽니다. 개인만 사는데 이 개인도 상당수의 개인은 또 신용으로 사요. 신용 물량이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그럼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 개인의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만 산다 이럴 때 같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요인이 수급에 있는 부분인데요. 잠깐 차트 보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만 원권대 사셔도 비중이 지금 그 30%시다는데 여기다 비중을 더 늘린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한 그런 전략입니다. 안 늘리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상당한 투자가들은 실망을 해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까지 계략적으로 아직은 뭐 어제 오늘 이틀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캔들의 몸통보다 분명히 몸통이 아주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매도세와 매도세의 이견이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략적으로 한 22,000원권에서 23,000원권대에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횡보를 보이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횡보를 보이고 나서 상승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매물이 늘어나서는 불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용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이번 달, 그 5월 달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도 사신 가격권대까지 돌아가기는 좀 요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는 그대로 하시는데 여기 지금 실적이 발표됐던 시점이 그 실적 발표하기 바로 직전 가격권대가 26,000원권 횡보를 보인 게 한 일주일 이상 횡보를 보인 가격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권에 거래가 많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를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요 가격이요. 앞서 그 실적 나오기 전에 횡보한 가격 대략 한 26,000원 되는데요. 이 가격권대에서 절반, 15% 전체 투자 금액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절반. 그거를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팔았다 살 수 있는 기회. 팔아서 주가가 만약에 나몰라라고 올라가 버린다. 그럼 15%만 홀딩해서 추후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시고
이 가격권에 매도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인 다음에 사서 비중만 그대로 진행하면은 단가는 좀 낮춰지겠죠. 비중이 좀 유지되면서.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내가 산 가격으로 돌아올 거냐.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 상태, 요 계절적으로 풍력 발전이 뭐 대단히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기업들은, 이런 유의 기업들은 외국, 미국이나 이런 기업, 나라에서 풍력 발전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런 게 됐을 때는 모멘텀으로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반등을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는 그 나머지 비중은 좀 홀딩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매매를 26,000원권의 절반 정도 팔아서 다시 살 기회가 나오면 사보자. 하지만 올라간다면 밀어두지 말고 나머지만 가지고서 2분기까지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2분기라 그러면 6월까지. 그렇습니다.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니까 6월달까지가 2분기잖아요.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뭐 한 달 한 반 정도 남았죠? 네. 그 정도 시간을 좀 홀딩을 하시는 게 가능하게 내가 좀 손실을 덜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뭐 그 정도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분기까지도 매수가까지는 안 올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30%를 다 가지고 가서 매수가까지 와서 팔면은 제일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좀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내가 운신의 폭을 좀 키우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매매를 절반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전략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6,000원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비중 나눠서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웅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